자, 오늘 거 봅시다. 오늘 할 거는 이제 행렬 남았습니다. 행렬. 드디어 마지막 단원. 사실 지금까지 너희가 봐왔던 것랑은 다르게 처음 보는. 자, 그럼 행렬이 뭐냐? 행렬이 뭐냐? 행렬의 가장 기본은 뭔가 하면은 말뜻 그대로 수학은 용어 해석하는데 한자풀이 할 줄 알면 돼요. 행 우리가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나? 열, 열 맞춰서 줄 서라고 선생님들이 하니? 열을 맞춰서 서라? 그래? 요새는 그런 거 안 해? 요새는 뭐줄 서서 이런 거 없어?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행이라는 건 결국은 가로행. 열이라는 건 세로 열.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로와 세로야. 그쵸? 행열, 가로, 세로. 그쵸? 자, 가로와 세로인데 뭐냐? 숫자나 문자, 어떤 단어도 마찬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여 가로 안에다가 이제 묶은 거. 이런 가로 안에다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숫자든 문자든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 놓은 거야. 그래서 가로로 세로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거를 우리는 행렬이라고 하고 그때 행렬에 각각에 들어있는 숫자나 문자들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거를 우리는 그 행렬의 성분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성분.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가로 하나, 가로 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세 개일 수도 있고요, 그쵸? 이런 거를 그러면 우리 가로니까 첫 번째 위에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위에부터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부르는 거야. 됐죠? 그러면 열은 세로잖아요, 세로. 그쵸? 왼쪽부터 1열, 2열, 3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제 몇 행, 몇 열의 성분이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열, 가로 행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 그래서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가로와 세로, 행열의 그 가로, 행, 세로, 열 이거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다음. 또 왜 안 될까? 네. 자, 그럼 행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있어. 그러니까 직사각형 형태로 우리가 다 넣는 거잖아. 직사각형 형태로 넣을 때, 그러면 아까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존재했는데, 가로가 몇 개, 세로가 몇 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로가 4개, 세로 4개 이럴 수도 있고요. 가로 3개, 세로 2개 아까처럼. 아니, 반대로구나. 아니면은 가로 2개, 세로 3개.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행렬의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m 곱하기 n 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앞에 게 가로 앞에 게 가로, 뒤에 게 세로. 그래서 가로의 개수 곱하기 세로의 개수의 행렬. 그래서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나타내서 행렬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m 곱하기가 아니라 보통 읽을 때는 m by n. 보통 2 by 3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2 by 3 행렬이면은 가로는 2개, 2줄, 세로는 제 3열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직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자, 이때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가로와 세로가 같으면 뭐가 되는 거야? 정사각형 되죠, 정사각형. 그렇죠? 그래서 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해요.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같은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그 개수에 따라서 가로 세로가 2개면은 2차 정사각 행렬, 가로 세로가 3개면은 3차 정사각 행렬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행렬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법입니다. n by n 행렬은. 자,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보통 행렬은 이제 대문자를 표현해. 이거는 잘 알아두시면 좋은 게 행렬을 대문자로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성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분들을 보통 소문자로 표현합니다. 이게 나중에 2학기 1학년 2학기 공통수학 2로 가면은 집합도 똑같아. 집합을 대문자로 쓰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소문자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렬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문자로 표현을 해서 나타내고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을 ABCD처럼 소문자로 표현을 해서 나타낼 건데, 자, 어떤 문자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어디 몇 행 몇 열에 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너무 역시나 길죠, 말하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분의 위치를 i, j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i는 가로, j는 세로의 번호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i, j 성분이라고 하면은 가로에서 i행에 있는 그리고 세로에서는 j열에 있는 성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i, j를 기호로 a, ij, 뭐 b, ij 뭐 문자는 무조건 a만 쓰는 게 아니라 b, ij 그래서 A21 이렇게 말합니다. A21 그럼 A21이면은 2행 1열에 있는 성분이다. 됐어요? 얘는 같은 말이 2행 1열 성분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합니다. 됐죠? 그래서 성분을 표현하는 방법 역시나 이게 어쨌든 처음에 행렬은 용어 설명이 대부분이야. 나중에 너희가 2학기 거 할 때 집합할 때도 똑같아. 집합할 때도 처음 할 때 용어 설명이 거의 대부분이야. 왜 그러냐면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처음 배우는 것도 용어도 모르고 할 수는 없잖아. 그치? 용어를 알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책의 대부분들이 다 용어 설명이 주입니다. 주. 그래서 용어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행렬 두 개가 존재할 때, 행렬 두 행렬이 같을 때는 어떤 경우냐? 두 행렬이 같으려면은 우리가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크기가 같은 두 행렬이어야지만 됩니다. 일단 전제 조건 첫 번째, 두 행렬이 같기 위해서는 크기가 같은 행렬이어야지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왜 그러면 직사각형에서도 두 크기가 다르고 사이즈만 키우면은 닮음이라고 얘기하지. 합동이라고 하지 않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행렬 같은 경우도 크기가 같은 합동인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크기가 같은 두 행렬에서 어떨 때 같냐? 각각의 성분이 대응되는 애들이 있을 거야. 1행 1열, 2행 1열, 3행 1열, 아니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각각 두 행렬에 각각의 성분들의 위치가 있을 거야. 그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의 값이 서로 같으면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 쉽게 말하면 우리는 대응되는 성분들의 값이 서로 같으면 됩니다. 대응하는 성분들의 값이 같으면, 그러니까 크기가 같고 대응하는 성분의 값이 같으면 두 행렬은 어떻다? 같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A랑 B랑 같으면 당연히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당연히 A랑 C도 같다. 됐죠? 그래서 물론 같지 않다면 당연히 A는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뭔가 책 읽어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용어밖에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자, 이행의 모든 성분들은 예죠. 가로 2행 두 번째 줄. 그쵸?
그리고 모든 성분들을 다 더해라. 2 플러스 0 플러스 마이너스 1. 그 다음 3열의 모든 성분들 3열 여기죠? 그쵸? 3열 그러면 7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9 16에다 1 빼니까 15. 그쵸? 그리고 2행 1열 2,1 2행 1열 여기네. 맞죠? 그리고 1행 3열 1행 3열 7이네. 수를 곱해줘라. 됐죠? 그 다음 자 A 23 2행 3열 2행 3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행 2열 8이죠? 8.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9. 됐죠? 어렵겠죠?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좀 할만하죠? 갑자기 경우에서 하다 여기 오니까 이게 왜 꿀이지? 왜 떡이요? 갑자기 갑자기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기가 돌아 보이는 표정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갑자기 너무 이게 내가 하는 수학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원리만 잘 생각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aij라는 거는 3i-2j로 쓴다. 그럼 우리가 써야 될 거는 여기 i는 1, 2, j는 1, 2, 3을 쓰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aij라고 했으니까 i가 먼저 왔으니까 행, j가 나중에 왔으니까 열이죠. 그럼 얘는 i가 2개, j가 3개니까 2 곱하기 3행열, 2by 3 행열입니다. 맞아요? 2by 3 행열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A11, A12, A13, A21, A22, A23 요거를 쓰는 게 목적이야. 맞죠?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1, 1이니까 i도 1, j도 1. 그럼 i, j에다 둘 다 1을 대입해라. 이 뜻이잖아. 그래서 3 빼기 2니까 1. 그쵸? i 1, 2, i에다가 1, j에다 2.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i 1, 3, 1 빼기 6이니까 아니지. 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 그쵸? 그럼 i 2, a 2, 1. 2하고 1 더우니까 6 빼기 2, 4. 2, 6 빼기 4, 2. 그 다음 6 빼기 6이니까 0. 됐죠? 자, 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도 어쨌든 2x3 행렬입니다. 똑같이. 그럼 얘는 A 11은 11은 어떻게 써라? i랑 j랑 같을 때는 무조건 1을 써라. 그러면은 여기서 i랑 j랑 같은 게 얘네밖에 없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만 1이고 나머지는 다 뭐 써라? 0 써라. 이 뜻이야. 이해됐어요?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자, 다음. 아마 오늘이면 진도가 끝날 수도 있어. 자, 두 행렬이 같을 때 같다. 행렬이 같다. 그럼 언제? 각각의 성분의 위치가 같을 때. 대응되는 성분이 같을 때. 그러니까 3a-2b가 a11, 그러니까 1,1 성분이잖아요. 그럼 여기 1,1 성분은 마이너스 1이다. 서로 같아야지 같다. 맞아요? 그 다음 1,2 성분인 O랑 2,2 성분인 B 플러스 C랑 서로 같아야 한다. 그쵸? 그 다음 2,1, 2,1
5a-1과 4가 같아야 하고 6은 이미 서로 같은 거니까 내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이걸로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a는 1 그럼 그 a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항하고 이항해서 이 b는 2 그쵸? 그리고 b가 2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c는 3 됐나요? 이게 답니다. 항상 행렬 요새는 행렬 처음 할 때 느끼는 거지만 행렬을 처음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중3 수업을 다시 하는 느낌? 뭔가 중학생들 아니 중3이란다. 초등학교 3학년 수업 다시 하는 느낌?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알기로는 큰 수 덧셈 뺄셈이 나오거든? 세 자리 덧셈 뺄셈 하는 건가?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게 나올 거야. 세 자리인지 네 자리인지 아무튼 큰 수라 그래서 덧셈 뺄셈 그 막 우리 세로로 더하기 빼기 하는 거 처음 배우는 게 아마 선생님 기억이 맞으면 초등학교 3학년일 거야. 그때 하는 느낌이야. 그때 그 더하기 빼기 다시 시키고 계산 다시 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계산 법칙이 그냥 하나 또 나왔구나라고 해서 용어들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무조건 다 고등학교 건데 행렬을 다 쉬운 거야 이렇게 가지는 못하지만 자 그다음 이제 행렬을 더하거나 빼거나 실수배 몇 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못한다? 물론 미안하지만 귀찮을 수는 있어. 미안한데 귀찮은 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어. 귀찮은 건 어떻게 해줄 수 없는데 확실한 건 더하기 빼기 실수배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다. 어려울 수가 없다. 뭐냐면 우리는 두 행렬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할 거야. A 더하기 B, A 빼기 B 이런 식으로 두 행렬을 빼거나 더하거나 됐어요? 그랬을 때 두 행렬을 더하는 거는 각각의 성분에 대응되는 애들끼리 더하거나 빼면 돼요. 그냥 A11, B11끼리 더하거나 빼면 되고요. A12, A, B12끼리 그냥 더하거나 빼면 되고요. 그냥 같은 성분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빼 하면 돼요. 그게 다야.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면 덧셈의 성질 행렬은 덧셈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다 성립합니다. 마찬가지 순서 바꾸셔도 되고요. 묶는 거 따로 묶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계산해 버리셔도 무관하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 영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 숫자에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0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숫자에서 0은 더해봤자 0이랑 어떤 A랑 더해봤자 A고요. A에서 0을 빼봤자 A고요. 0은 더하든 빼든 뭐라든 몇을 곱해도 3이든 4든 몇 숫자를 곱해도 0이죠. 자, 영행렬이라는 건 뭐냐면 성분을 다 나타냈을 때 전부 다 안에 있는 성분들이 다 0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린 영행렬이라고 하고 보통 영행렬은 알파벳 O를 많이 씁니다. 알파벳 O를 많이 쓰고요. 마찬가지로 영행렬도 0의 개수에 따라 크기가 정해집니다. 0의 개수에 따라서. 이런 경우를 4by 3 영행렬. 그쵸? 크기가 정해지는 건 어떤 행렬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행렬 같은 경우는 A랑 더하든 0과 A, 영행렬과 A 행렬을 더하든 서로 뭐다? A다. 그렇죠? 성분을 바꾸진 않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마이너스 A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실수배랑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사실 마이너스 A라는 걸 새로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요 실수배로 해결을 하시면 되거든. 실수배라는 건 뭐냐면 어떤 행렬에 실수 K를 곱하는 형태를 말하는 거야.
실수 K를 곱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안에 모든 성분에다가 그 실수만큼 똑같이 곱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A에다가 우리가 K를 곱한다, 실수배를 했다 이 뜻이잖아요. K라는 값을 곱했다라는 거, K배만큼 했다. 그쵸?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분들의 각각 전부 다 K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방금 했던 마이너스 A라는 것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A라는 것도 결국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셋 다 곱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에 부호가 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B, C, D에다가 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저 마이너스 A라는 걸 따로 정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실수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결합법칙, 분배법칙.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봐. 여기서 좀 체크해서 그래. 실수배에 대한 성질이야. 행렬의 곱이 아니야. 행렬의 실수배에 대한 성질입니다. 실수배는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다 성립합니다. 성립해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배,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다 성립한다. 라는 거 꼭 알고. 여기서 왜 선생님 이 얘기를 하냐면 뒤에 가면은 행렬의 곱하기도 할 거거든. 자, 중요한 부분은 행렬의 곱하기는요. 교환법칙이 안 돼요. 행렬의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안 됩니다.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 거는 행렬의 실수배에서만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해봅시다. 뺄셈. 로또 더하기 빼기 하는 거지 뭐. 더하기 빼기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자, A 더하기 2B, A 더하기 A, 2, 1, 1, 3 더하기 2배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얘 2배 먼저 해줘. 그러면은 2, 1, 1, 3 더하기 2,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싹 다 2배 해주고요. 각자 더해주면 4, 더해주면 5, 더해주면 마이너스 3, 더해주면 1. 됐어요? 끝. 돌리면 일어서. 자꾸 들고 있지 말고, 씨. 머리 조만간 책상에 머리 바꿨어. 자, 4A-B도 마찬가지입니다. 4A, 4A, 2, 1, 1, 3,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찬가지로 4배 해주면 8, 4, 4, 12에 요거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로 다 안으로 넣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던 아니면 그냥 이거에서 이걸 빼든 대신 부호 실수 안 하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7, 2, 6, 7 이런 식으로 됐죠? 다음 이 경우는 그냥 바로 이제 2배 해서 쓰세요. 4, 2, 6 더하기 바로 5배 해서 쓰세요. 5, 7,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중간 가적을 좀 생략해서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다. 훨씬 좋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9, 12, 마이너스 8, 1 이런 식으로 됐어요? 어려운 거 없죠? 행렬 같은 경우 쓰기 어려울 일이 없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야. 우리 다 하나씩 계산하던 거 있죠?
다항식 계산하던 거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그래서 분배해.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얘부터 정리. 그러면 a 마이너스 3b. 맞아요? 그래서 2, 1, 1, 3 마이너스 3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6,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7, 6 됐죠? 사실상 행렬의 덧셈과 뺄셈 곱시수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과정만 다들 잘 깨고 있으면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중학교 1학년 그 정수 계산하는 것들 있죠. 그것만 잘 하고 있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자, 얘도 마찬가지. 우리 방정식 할 때랑 똑같이 접근하시면 돼요. 방정식 할 때랑 접근 방식이 똑같이 가면 돼요. x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항을 하시면 돼요, 그냥. x를 찾고 싶어? 이항해라.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x라는 행렬이 나오겠네.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배 해주면 마이너스 12, 6, 18, 12 플러스 0, 3 이렇게.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더하면 9 더하면 뭐냐? 12 더하면 21 됐죠?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x가 얘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마찬가지 2번. 2번도 똑같아. 얘 이항하고 얘 이항해서 정리. 그러면 자, 얘가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뭐해? 사실 여기서는 계산하고 3으로 안 올라올 땐 그냥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얘네들이 다 3의 배수라. 그치? 얘네들이 다 3의 배수라 3으로 나눠 놓고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3분의 2a 플러스 3분의 1b. 그러면 3분의 1을 먼저 해주면 3분의 2를 해주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1을 해주면 0 1 마이너스 2 3 맞나요?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됐죠? 뭔가 똑같은 것만 계속 하는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 딱히 새로운 걸 하는 게 없어요. 더하기 빼기밖에 안 하고 있는 느낌이야. 얘도 마찬가지 3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b.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2b 2a. 그쵸?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됐나요? 그럼 마이너스 2 곱해주고요. 마이너스 12, 6, 18, 12. 2 곱해주면 0, 6, 마이너스 12, 18.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2, 12, 6, 30.
됐죠?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뭐 더하기 빼기 그렇게 안 어렵지? 더하기 빼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문제, 두 문제만 더 하고. 자, 이런 경우도 그냥 우리 연립방정식이랑 똑같다. 우리 그동안 하던 연립방정식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맨날 하던 연립방정식이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얘를 모른다고 가정을 해보고 얘를 이렇게 그냥 하나의 뭉치 A, B라고 생각하고 그냥 접근을 하시면 돼요. 하나의 뭉치로 생각해서 접근해서 X 빼기 Y는 A, EX 플러스 Y는 B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X랑 Y를 따로 구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둘을 더하면 3X는 A 더하기 B 맞죠?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X를 찾을 수 있겠네. 됐죠? 됐죠? 자 그러면은 X 3X는 A가 누구?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1 B는 누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5 됐어요? 그럼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0, 6 됐죠? 그러면 결국은 3x가 얘니까 x는 양변에다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0,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여기든 여기든 대입해서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1 그쵸? 그러면 이제 y는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바로 바꿀게요. 5,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x랑 더하면 얘네들이 더하는 거니까 2 3하고 마이너스 4 더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하고 0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2하고 1 더하니까 1 이런 식으로 y도 나오죠? 그러면 y도 구했을까? x, y 둘을 다시 더해주면 되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 x, a, y, b 그냥 있는 그대로 계산하세요. 뭘 고민해? 다 나와 있는데 괜찮아. 그러면 있는 그대로 써봐. a에다 x 곱하면 x, 2y, 0, x 더하기 y 곱하면 4y, 6y, y, 3y는 누구랑 같다? c 1, 0, 1, 0 그럼 더하기 하니까 각 성분끼리 더해주자. 그러면은 x랑 4y를 더하면 누구? 여기 1 맞죠? 맞죠? 그리고 2y랑 6y를 더하면 2x인데 저기 뭐야? 여기 y야. 이런 씨. 미안. 여기 x죠. 2x랑 6y를 더하면 0. 그럼 여기다 바로 보이니까
연립해야지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y가 1이라는 게 먼저 나오죠? 그쵸? 그럼 y가 1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y를 1 집어넣어서 2x 플러스 6은 0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으시면 훨씬 더 빠르겠죠? 연립해도 똑같이 나오긴 해요. 1하고 마이너스 3 넣으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4니까 1 나오죠? 나머지도 어차피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쵸? 그런 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행렬 계산 덧셈 뺄셈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죠?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덧셈 뺄셈까지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이번에 할 거는 이제 곱셈입니다. 곱셈. 그럼 곱셈은 왜 한 번 띄어서 쉬었다 하냐? 자, 덧셈처럼 곱셈도 그냥 각 phân母끼리 곱하면 얼마나 좋아, 그쵸? 너무 간단할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1, 2, 1, 2, 2, 3, 1, 2 곱한다. 곱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1하고 2 곱하면 2, 2하고 3 곱하면 6, 1하고 1 곱하면 1, 2하고 2 곱하면 4.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너무 개꿀이죠? 아쉽지만, 아쉽지만, 행렬에서는 곱셈은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법칙을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일단은 행렬은 두 행렬을 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 행렬을 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중요한데, 자, 두 행렬,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할 때, 자, 여기서도 주의할 점. 먼저 앞에 곱해지는 행렬과 뒤에 곱해지는 행렬이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앞에 곱해지는 행렬에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단순히 그냥 A 곱하기 B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먼저 곱해지는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곱해지는 행렬이 있는 거야. 먼저 나오는 행렬, 그 다음에 곱해지는 행렬. 그랬을 때 이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앞에 있는 행렬의 열과 뒤에 있는 행렬의 가로, 행이 같아야지만 곱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렬의 세로, 열, 세로의 개수, 그쵸? 제 n열까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행렬의 가로의 개수.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행렬의 앞에 있는 행렬과 뒤에 있는 행렬의 세로와 가로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두 행렬은 곱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A 행렬이 2x3 행렬이야. 그러면 B 행렬이 2x2 행렬이야.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 자, 그러면 A 곱하기 B는 그 2x3 행렬과 2x2 행렬을 곱하려는 거죠. 얘랑 얘랑 값이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면 A 곱하기 B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자, B 곱하기 A는 B 행렬은 2x2, 얘는 2x3. 얘랑 얘의 크기가 어때? 같죠? 그러면 B 곱하기 A는 할 수 있어요. 이해됐어? 무슨 차이점인지 알겠어?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앞에 있는 애랑 뒤에 있는 애 세로와 가로의 개수야. 알았지? 그게 같아야지만 곱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곱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얘는 곱하는 게 가능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라고 나와요. 성립할 수도 있는데 성립 안 할 수도 있대, 정확히는.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곱하기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 그때 계산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나요? 보면은 그때 계산한 결과는 앞에 있는 가로와 뒤에 있는 세로로 결과가 나옵니다. m by l 행렬이 됩니다. 앞에 있는 가로는 m개, 뒤에 있는 세로는 l개. 그래서 최종 결과는 m by l 행렬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행렬의 곱하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크기에 대한 조건이 반드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 행렬의 곱을 그냥 A, B 곱하기 생략해서 쓰는 거 있죠? 쓰는 표현법은 똑같이 씁니다. 대신 곱하기 하는 형태의 형식은 조금은 다르다. 일단은 먼저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 앞에 곱해지는 행렬의 세로와 뒤에 곱해지는 행렬의 가로의 개수가 같아야지만 곱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 곱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이렇게 써 있어요. 계산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써 있는데 이거를 보고 외울 게 아니야. 이거 보고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면. 자, 행렬이 여기에 A, B, C 1, 2, 3 A, B, C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은 세로가 3개니까 얘는 가로가 3개여야 되죠. 곱하기 할 때. 그래서 가로가 3개인 거 1, 2, 1, 3, A, B 뭐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 세로의 개수 3개, 얘 가로의 개수 3개 같죠? 그래서 얘가 3x3 행렬, 3x2 행렬. 그럼 둘이 곱할 거니까 같으니까 결국은 3x2 행렬이 결과가 나와야겠죠. 3x2 행렬이 결과가 나와야 돼. 됐어요? 그러면 자, 3x2 행렬이니까 하나, 둘, 세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여기서 가로를 찾는 거고요. 여기서 세로를 찾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A11이잖아. 그쵸? 1 성분이니까 가로 1, 세로 1, 가로 1, 세로 1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왼쪽부터 1, 2, 3, 위에부터 1, 2, 3이잖아요. 같은 애들끼리 곱하세요. A랑 1이랑 A, B랑 1이랑 B, C랑 A랑 AC. 됐어요? 그리고 더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엔 여기 2,1, 1,2 성분이죠. 맞아요? 그러면 1, 세로 2. 2. 됐어요? 그럼 왼쪽 위에부터 2A. 두 번째. 3B. 세 번째. BC. 더해줘라. 무슨 원리인지 알겠어? 무슨 원리인지? 그러면 얘도 2,1 행렬 여기 들어가는 거고 2,2 성분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3,1 성분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자, 그래서 잘 봐. 얘 잘 봐. 1,1 성분이죠. 그쵸? 그래서 왼쪽부터 A랑 X랑 곱하고 B랑 Y랑 곱해서 더해준 거야. 됐어요?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 1 곱하기 2, 1/2 행렬, 2/2 행렬이라서 1/2 행렬이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쵸? 그러면 1. 그래서 AX, BY 요거. 됐죠? 1, 2, AU, BV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걸 자체를 외우는 게 아니야, 너희가. 그럼 얘도
2x1 행렬, 1x2 행렬. 그럼 2x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가로 1, 세로 1. 그래서 AX 가로 1, 세로 2, AY 가로 2, 세로 1, BX 가로 2, 세로 2, BY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가 없다. 어차피 외워서 계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이런 애들만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걸 외운다고 해서 풀 수도 있는 건 아니고 원리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곱하기 할 때 같은 성분 애들끼리 곱해서 해결하시면 안 되고요. 알았지? 그러면 이게 곱셈에 대한 방법이니까 그 곱셈에 대한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도록 좌변과 우변이 같도록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좌변 정리하고 우변 정리해서 서로 같으면 된다. 그렇죠? 그럼 일단 확실하게 더하기 빼기는 아니까 요거부터 찾으면 20 더하기 5 25 12 마이너스 2x 2x 더하면 12 6하고 4 더하면 10 0하고 x 더하면 x 이렇게 되겠네 우변은. 그렇죠? 그럼 좌변은 자 1 1 맞아요? 그러면은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1 2 그쵸? 1 2 그러면 0 xy 2 1 2xy 2 2 0x 이렇게. 그럼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은 x는 x 같은 거고 쉬운 거부터 찾아. xy는 12 2x 더하기 y는 10 x제곱 더하기 뭐 쉬운 게 없네? 이런 씨 25 뭔가 쉬운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쉬운 게 없네요. 다 그냥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네. 그쵸? 그러면 여기 y는 10-2x 해서 여기다 집어 넣을까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0y 10x 마이너스 12는 0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니까 x는 인수분해하면 2 또는 3 이렇게 나오겠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알 거는 x가 2일 때 y는 여기다 대입하면 6 x가 6일 3일 때 y는 4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여야 돼? 25여야 하죠? 그치? 그럼 얘 제곱하면 4 제곱하면 36 더하면 40 안되네. 근데 얘 제곱하면 9 얘 제곱하면 16 25 되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 이런 식으로 됐죠? 됐죠? 그래서 곱하는 원리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긴 하셔야 돼요. 곱하기는 어쨌든 원리를 알아야 속도가 좀 늘기 때문에 너희가 처음 할 때는 막 하다가 꼬이는 경우가 조금씩 생기거든. 곱하기 같은 경우는. 왜냐면 더하기처럼 단순하게 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연습 좀만 하면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한데 앞에 거 외워서 그걸로 하지 마.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줬습니다. 방법을. 다음. 자,
2차 정사각 행렬이라는 건 말 그대로 2 곱하기 2x2 행렬이죠. 그렇죠?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자, 이런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A를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두고서 X, Y, Z 뭐 W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해결하는 것도 되는데, 그러니까 A라는 거를 이렇게 W, X, Y, Z 이런 식으로 나타내 놓고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다 대입하고 연립해서 찾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식이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저세상으로 갑니다. 식이 너무 복잡하고 쓸 식이 너무 많고 써야 될 식도 많고 너무 복잡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2A, 2B, 3C, 3D 여기에 A, B, C, D가 있죠. 그러면 A나 B에는 2배를 했고요. C랑 D에는 몇 배? 3배를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2배를 해줘요. 양변에다가 2배를 해주면 2A, 2B는 여기도 2배, 2, 4.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 2배, 3배 주면 3C, 3D, 3, 마이너스 3. 됐죠? 그리고서 둘이 더해주면 자 A 플러스 A에 2A, 2B, A에 3A, 3C, 3D 이런 식으로 되죠. 됐어요? 그래서 자 2, 4 이런 식으로 아니다. 2, 4, 2, 4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를 묶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A 더하기 이거니까 3C, 2B, 3D.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거 5, 둘이 더한 거 1.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됐죠? 됐죠? 자, 행렬의 거듭 제곱 같은 경우는 요거도 사실 문제를 요거를 하고 나오는 게 더 좋긴 한데 곱셈에 대한 성질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올 건데 거듭 제곱 행렬의 거듭 제곱 A를 뭐 2번, 3번, 4번, 5번 해서 10번, 100번 막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당연히 표현법이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행렬을 써봐서 아시겠지만 숫자랑 표현법이 크게 다르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숫자를 A 더하기 B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숫자 쓸 때랑 두 수를 더할 때랑 행렬 2개를 더할 때랑 표현법이 다르거나 하진 않잖아. 마찬가지입니다. 행렬을 똑같은 걸 여러 번 곱하면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행렬의 거듭제곱이라고 해서 지수법칙 우리가 알고 있던 거 있죠? 그거랑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됩니다. 같은 원리로. 대신 중요한 거는 거듭제곱 같은 경우는 정사각 행렬이 아니면 애초에 같은 걸 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앞에 있는 가로와 세로가 있고요. 뒤에 있는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그쵸? 얘네들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그 두 행렬이 같은 거야.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게 정사각 행렬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애초에 행렬의 거듭제곱은 정사각 행렬에서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듭제곱을 나타내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부터 잘 봐. 자, 첫 번째. 여기서 표현법이 뭐 항상 수학에서는 저렇게 나오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은 솔직히 너희가 헷갈리기 딱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히 표현하면은 이거야. 교환법칙이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대로 정확히 표현할 거면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되세요? 실제로 성립하는 것도 있습니다. 교환 법칙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환 법칙 된다라고 해서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교환 법칙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교환 법칙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된다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자,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결합 법칙까지는 됐어요? 대신 분배 법칙 주의하세요.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 성립합니다. 분배하는 거 성립해요. 근데 주의해야 될 부분 잘 봐. 앞에 봐. 이제부터 신경 써야 될 부분. 얘네는 크게 딱 보면은 뭐 이상한 거 없죠. 뭐 우리 숫자에서도 똑같이 했던 거잖아. A 곱하기 B 더하기 C 하면은 A, B, A, C. 맞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얘가 있어요. 이게 B 더하기 C에 A를 곱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쓰냐? A, B, A, C 이렇게 분배 법칙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이러면 바로 틀립니다. 왜 틀릴까요? 왜 틀릴 것 같아? 응? 뭐 정답은 아니긴 한데 대충 맞는 말이죠. 순서. 자, 뒤에서 앞으로 갔죠. A가 뒤에 있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는 BA 더하기 CA야. 이렇게 써야 돼. A가 오른쪽에 있잖아. 맞죠?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이해됐어? 요거 주의하셔야 돼. 무조건 주의하셔야 돼. 이거 진짜 실수 많이 하거든.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실수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주의, 그냥 뭐 강조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해도 뭐 더 강조할 수 없을 정도로 강조를 많이 해도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순서 신경 쓰셔야 돼요. 알았지? 행렬의 곱셈 같은 경우는 누구 때문에?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지는 않기 때문에. 다음 실수배하는 거는 분배 이거 자리 바꾸셔도 돼요. 실수는 교환 법칙 됩니다. 저 실수배하는 거는 대신 저 행렬 A, B 자리 바꾸는 건 안 돼요. 여기서 K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돼도 이 A, B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둘이 지들끼리 막 자리 바꾸고 막 쪼하는 건 안 됩니다. 알았지? 자, 여행렬은 애초에 우리가 아까 숫자에서 0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숫자에다 0을 곱하면 뭐야? 0이죠? 그래서 A 행렬에다가 0 행렬을 곱해도 0 행렬이고요. 그렇죠? 0 행렬에다 A를 곱해도 0 행렬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애초에 0 행렬은 곱하든 더하든 우리가 숫자 0이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단위 행렬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단위 행렬은 뭐냐? 단위 행렬이라는 말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단위라는 말을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럼 그냥 질문 하나 해보자. 혹시 단위 분수가 뭔지 아시는 분? 단위 분수. 그러면 다음 거? 단위 원 아시는 분? 단위 원. 이런 씨. 단위 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을 우리 단위원이라고 해요. 단위 분수는 분자가 1인 분수. 분모는 상관없어요. 분모는 1이든 2든 3이든 마이너스 5든 뭐 어떤 값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해요. 그러면 단위 행렬이라는 건 같은 원리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단위 행렬은 뭐냐? 모든 행렬의 모든 성분이 1인 경우가 아니고 행렬의 성분이 1인 경우가 아니고 정확히 단위 행렬은 그 행과 열의 값이 같은
행과 열이 같은 곳에 있는 성분 있죠. A11, A22, A33. 그러니까 1,1 성분, 2,2 성분, 3,3 성분, 4,4 성분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만 1이고요. 얘네들만 1이고 그 외에 나머지 성분은 전부 다 0인 걸 우린 단위행렬이라고 해요. 됐어? 됐어?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단위행렬은 1, 0, 0, 나머지 0. 그러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1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1이고 나머지가 0인 경우 이 대각선들이 뭘 나타내는 거야? 행과 열의 번호가 같은 성분. 됐어요? 행과 열의 위치가 같은 성분을 우리는 단위행렬이라고 하고 이때 단위행렬의 기호는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알파벳 2입니다. 2. 그래서 단위행렬을 나타낸다. 자, 단위행렬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하냐? 곱하기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네 숫자에서 생각해봐. 자, 어떤 숫자에다가 1을 곱해. 어떤 값에다 1을 곱해. 그럼 그 값이 그대로 나오죠. 단위행렬 똑같습니다. A에다가 단위행렬을 곱하면 A가 그대로 나옵니다. 됐어요? 단위행렬에다가 A를 곱해도 A가 그대로 나와요. 그럼 너는 이렇게 또 생각해봐. 1을 100번 곱하든 1000번 곱하든 뭐야? 1이죠. 1이죠. 단위행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행렬은 마찬가지로 100번이든 1000번이든 곱하잖아요. 그러면 역시나 1입니다. 이 단위행렬입니다. 그냥.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A 더하기 2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A 더하기 2의 제곱은 결국 A 더하기 2, A 더하기 2란 말이야. 맞죠? 그럼 분배해보면 A2, A 제곱, A2, A2 이렇게 곱하면 2A 이렇게 곱하면 2제곱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A 제곱 요거 어쨌든 A잖아요. 이것도 A고 그치? 그럼 A 더하기 A니까 2A 그래서 플러스 2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은 그냥 2랑 같다며 그쵸? 2는요?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다 마찬가지야. 이것도 분배할 때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A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해서 얘 AA 같으니까 없어지고 그쵸?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제곱인데 2의 제곱은 그냥 2랑 같다. 됐어요? 그래서 전개하는 방식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전개하는 거. 자, 그리고 나면은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나오시는데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건 뭐냐면 2차 정사각 행렬에서 여기서 이제 너희가 요 A의 성분들 A, B, C, D의 성분들이 있을 때 A, B, C, D 성분들이 있을 때 자, A제곱 빼기 A 더하기 D 요거 대각선이죠. 대각선끼리 더한 거에다가 행렬 A에 곱하고 그리고 여기 단위 행렬 앞에는 AD 빼기 BC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그 친구는 항상 영행렬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고 해요. 다시 A라는 행렬에서 우리가 성분을 2x2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이죠. 그러면 성분이 A, B, C, D라고 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스몰 a, 스몰 d의 합에 a를 곱하고 플러스 ad 빼기 bc의 값에 단위 행렬을 곱하게 되면은 그 값을 더한 거는 항상 뭐가 된다?
영행열이 된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서 증명한 게 여기 있어요. 물론 이렇게까지 증명할 일은 없지만, 됐죠?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도 있다. 2차 정사각 행렬에서는. 그럼 그 문제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a제곱, 케일리 해밀턴 정리에 의해서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d a 맞죠? 플러스 ad 6 빼기 bc 1의 단위 행렬은 영행렬과 같다 이거 아니야? 맞죠? 결국은 얘를 이항을 하게 되면은 5 곱하기 2랑 같은 거네. 마이너스 해서. 그치? 그래서 얘를 구하면 마이너스 5, 0, 0, 마이너스 5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야. 이걸로 좀 더 쉽게 구하겠다. 물론 그냥 저기다가 A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냥 생자로 계산하셔도 답은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근데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a제곱 빼기 어떤 상수 a 실수배한 a에다가 실수배하는 거를 항상 보면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자, 그러면 이제부터 행렬 한번 보면 자 2차 정사각형 행렬 A, B에 대하여 둘을 연립을 해서 A, B를 구할까? 아니면 연립을 해야 되네. 잠깐만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연립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2배 하고 앞에 거에다 2배 하고 그러면 4a 플러스 2b는 4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8 그리고 a 더하기 2b는 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 빼주면 3a는 0 빼주면 0 빼주면 6 빼면 마이너스 3 그래서 a는 0 0 2 마이너스 1 됐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2b는 4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5에서 빼는 거야 a를 0 0 2 마이너스 1을 빼주면 4 마이너스 2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4 그럼 b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러면은 a제곱 빼기 b제곱 하는 거니까 a제곱하면 a제곱은 0 0 2 마이너스 1 0 0 2 마이너스 1 그러면 가로 세로 0 곱하기 0 0 가로 1행 2열 가로 0 0 더하면 0 가로 세로 2 곱하기 0 마이너스 2 그리고 가로 세로 하면은 0 1 더하면 1 그쵸? 얘가 a제곱 자 b제곱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4, 1이니까 5 마이너스 2니까 0 마이너스 2니까 0 1, 2니까 5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빼주면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랑 다 섞어서 하는 거죠. 섞어서. 됐죠? 자, 다음. 자, 이제 A의 n제곱의 값이 저게 되는 걸 찾는 건데, 자, 우리가 어디지? 복소수. 복소수 할 때 잘 기억해 보시면은, 야, 선생님이 그때 그랬어. 수학에서 무언가를 여러 번 하고 많이 해야 되는 게 있으면 어떻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 100제곱 찾아라, 1000제곱 찾아라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럼 너네가 100제곱, 1000제곱을 다 찾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특징이 있었어. 뭐였지? 규칙 찾기. 맞아요? 네, 규칙 찾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A의 n제곱이 저렇게 된다. 그럼 n제곱을 몇 번 해봐야지 알겠어. 규칙을 찾아봐. 최소한 3제곱까지는 찾아보시면 돼요. 그럼 A의 제곱은 여기서 바로 규칙 보인다고 얘기하시면은 사실 이 문제는 좀 쉽게 냈기 때문에 규칙이 바로 보이긴 해요. 1, 0, 마이너스 1, 1. 그래서 바로 세로 1, 0, 1. 가로 세로 0, 0. 가로 세로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가로 세로니까 0, 1. 1. 그렇죠? 그냥 이것만 봐도 규칙이 보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쉽게 나오진 않아. 그래서 보통 가능하면 3제곱이나 4제곱까지 해보긴 해야 돼. 진짜 심한 문제는 4제곱까지도 해보거든. 근데 얘는 너무 티나게 줘가지고 규칙을 그치. 그래서 결국은 이 n이 몇이다? 1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 그러니까 규칙을 찾으셔야 돼요, 반드시. 됐죠? 여러 번 반복하는 문제는 무조건 규칙 찾는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거를 그냥 좌변, A 더하기 B를 구하고 A 빼기 B를 구하고 둘이 곱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A제곱이랑 B제곱을 곱해서, 각각 구해서 뺀다. 그럼 서로 같다. 이렇게 가면은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립니다. 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해석해 보면 잘 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사라졌으니까 마이너스 AB 플러스 BA가 영행렬과 같다라는 거야. 그래야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BA랑 AB가 같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행렬일 때 AB를 찾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교환 법칙이 된다고 했으니까 교환 법칙 이용해서 AB부터 구해보세요. AB 1, 1, 1, 0 AB 4, 1 그럼 계산하면 A 4 A 플러스 4 B 1 B 플러스 1 A 0 B 0 이렇게 됐죠? 그럼 BA는 AB 4 1 1 1 1 0 그러면 AB A 더하기 B A 0 4 1 5 더하면 5
4, 0 더하면 4.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A는 5, B는 바로 4가 나오네요.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되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서 찾아라 이 뜻이 아니라 얘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을 해석해내시면 돼요. 이거. 이게 같다. 같다. 다음. 몇 문제 남았냐? 랑, 중앙이 두 개? 14번까지지? 13번, 14번. 자, 두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어. 자, 요걸 보고, 일단 A 더하기 B. 어, 얘가 더하기면 참 좋겠는데, 더하기면 참 좋겠는데, 더하기가 아니네. 더하기면은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얘를 제곱해. 그러면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제곱 AB BA 플러스 B제곱. 근데 얘가 2니까 A제곱 더하기 2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또 제곱하고 또 제곱하고. 그쵸? 근데 문제는 빼기입니다. 그러면 빼기 같은 경우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맞죠? 2023? 어떻게 인수분해할 건데? 인수분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이제 여기서 식을 이항을 하거나 뭔가를 해서 만드는 거야. A는 마이너스 B랑 같다.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집어 넣어 볼게요. A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은 2랑 같아요. 맞아요? 그럼 양변에다가 1011제곱을 하는 거야. 같이. 됐어요? 그럼 1011제곱 하면은 얘 홀수니까 마이너스 B의 2022제곱은 2랑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B의 2022제곱은 마이너스 2랑 같으니까 양변에다가 B를 곱하면 B의 2023제곱은 마이너스 B랑 같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은 플러스 B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A도 마찬가지. A도 같은 형태로 얘를 이항해서 이제는 찾아봐야겠다. B는 마이너스 A네요. 맞지? 그러면 B는 마이너스 A니까 여기다 다시 집어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A 제곱이 2다. 그럼 똑같은 원리로 계산을 하시면은 얘랑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아니지 A의 2023은 3제곱은 마이너스 A랑 같겠네. 맞아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찾는 거야 결국은. 이해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체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뭐라 그래? 쟤를 A를 사용하여 나타내라. 그럼 이 B가 사라져야 되죠? 그렇죠? 그럼 B 대신 A로 바꿀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네요. B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A. 그래서 마이너스 B, A. 이런 식으로. 됐죠? 됐어? A의 행렬을 모르면 이건 계산할 수는 없다.
계산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자, A가 저렇게 생겼대요. 근데 A를 몇 번 곱하면은 단위행렬이 된대. 단위행렬이 된대. 그러면 몇 번 곱하려고 했으니까 몇 번 해봐야죠. 뭐 어떻게 했어. 그쵸? 이해하지만 선택지가 없다. 0,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1, 0. A의 제곱부터 보시면 하로 세로니까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0, 0, 0,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이제 세제곱 찾는 게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 2입니다. 2. 됐어요? 그러면 A 제곱이 지금 마이너스 2잖아. A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양변을 제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의 4제곱이 2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최소 자연수는 몇 제곱? 4제곱. 됐죠? 그러고 A 18제곱은 그러면 A 18제곱은 4제곱의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랑 같네. 그쵸? 16제곱에다 제곱해야 18제곱이니까. 그러면 A의 4제곱이 2니까 얘 2의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인데 얘가 2 곱하기 A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A 제곱이랑 같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18제곱은 A 제곱이라고 하는데 또 A 제곱은 또 구해놨네요. 마이너스 2라고. 맞지? 그러면 자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랑 x, y를 곱하면 1, 2랑 같다. 됐어요? 그러면 가로, 세로 마이너스 x 계산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y 둘이 같아야 되니까 x는 1 y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 됐죠?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규칙을 이용해서 반드시 찾아주면 이거 뭐 그거랑 비슷하죠? 그 i의 겉제곱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규칙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규칙을. 여기까지가 행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죠?